여러분은 혹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쁨과 영감을 통해서도 충분히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종종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통해 찾아옵니다. 하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혹독한 스승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과 영감이라는 따뜻한 안내자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슴 뛰는 비전으로 하루를 정의하며 시작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의 한계에 갇힌 내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의 나, 즉 고양된 자아의 영감을 받으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차원 높은 상태에 서게 되면 우리는 위축되었던 과거의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쉬운 일이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이 반드시 진실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처럼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달프가 너는 지나갈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과 낡은 습관의 목소리를 향해 단호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할 때 바로 그 결단에 담긴 강력한 의지와 에너지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심각한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약 90%에게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첫 대답은 거의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은 너무나 확고해서 그 순간 발생한 에너지의 파동이 뇌에 깊이 각인된 낡은 프로그램과 몸에 밴 감정적인 조건들을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몸이 새로운 마음에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결단한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강렬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은 감정적으로 미래의 성취감과 건강함을 미리 맛보기 시작했고 그 미래의 모습에 자신을 온전히 정렬시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몸의 치유가 시작되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토록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결단을 매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명상을 할 때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진정한 개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내면의 모든 것들, 즉 의심, 두려움, 게으름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가 작동하고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부유해지고 싶다면 결핍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스승, 리더가 되고 싶다면
동료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 위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만약 100명의 사람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여러 측면에서 공허함을 느끼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그 공허함을 채워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건과 환경이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외부 자극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유한 행위는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지금의 모습이 되는지는 그가 인생의 여정에서 내린 수많은 결정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택의 힘은 그 선택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내는가에 있습니다. 이 선택들은 마치 수레바퀴의 살과 같습니다. 각각의 바퀴살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 중심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만약 그 선택이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존재이며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선택이 주변 환경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마치 외부의 사건에 의해 조종되는 기계와 같습니다. 진정한 진화는 바로 이 선택의 힘을 자각하고 외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비록 작고 주저하는 발걸음일지라도 일단 의식적인 선택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는 감정적 반응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신이 선택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발전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완전히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이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든 집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진화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됩니다. 이 놀라운 법칙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합니다. 빈민가에서 성인이 나올 수 있고 가난 속에서 부자가 태어날 수 있으며 무지에서 깨어난 지성이 나타날 수 있고 미천한 오두막에서 국가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한계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주는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은 이미지에 의해 움직이며 그 이미지는 곧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열망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시각화하면 그 시각화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고 느끼며 힘이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분석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부분을 검토하는 방식이죠. 반면 동양 사회에서는 직관을 통해 사물의 근본적인 감각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동양의 운동선수들은 전체 동작의 감각을 포착하려 노력하며 느낌으로 훈련하는 반면 서양의 운동선수들은 동작을 다리를 구부리고 팔을 뻗고 엉덩이와 어깨를 회전하는 등 작은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감각을 잃기 쉽고
오직 반복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만 올바른 동작이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바닥에 스텝을 그려놓고 춤을 가르치는 것은 훨씬 어렵지만 리듬에 본능적으로 몸을 맡기는 사람은 가르침이 거의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결코 서구식 교육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상가와 본능적인 운동선수들을 많이 배출했으니까요. 다만 과학 연구에는 효과적인 직선적 사고가 개인이 환경에 대처하는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풍부해서 부분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 사물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에 기반한 인식을 통해 세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흔히 금융업은 냉정하고 순전히 논리적인 사업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남서부의 한 유력 은행장은 청중 앞에서 대출 신청 처리 과정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고 재무제표가 증명되고 수익과 비용이 검증되고 후보자의 전문 배경까지 고려된 후 은행장이 직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항상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만약 직원이 보고서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대출은 승인됩니다. 직원이 찜찜한 느낌을 받는다면 대출은 재고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대출은 거부됩니다. 이 금융기관에서 최종 결정은 마음의 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직관에 따라 내려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은행이 미국 남서부에서 가장 낮은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관은 오랫동안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 잠재력을 인식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 가능성은 수학이나 형이상학과 같은 복잡한 학문을 뛰어넘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영적으로 선택의 힘은 인식의 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명백히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제한된 의식이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봅니다. 우리의 의식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가능성은 이미 현실입니다. 인간은 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삶을 통해 선택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제한된 인식에 근거하여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더 많은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고 우리의 지평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세상을 향한 열린 관문이며 우주적 존재와의 직접적인 연결 통로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내적 본성을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 영적, 정신적 성장을 경험하고 지혜와 인격을 실현합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지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거나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살고 성장하고 진화하고 열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희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볍게 붙잡고 언제든 놓아줄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우주적 아이디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성장은 종종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시험받을 때 찾아옵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게 구부러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위대해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장애물과 고통은 단지 우리 자아의 껍질을 깨고 더 큰 효율성과 이해를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시인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썼습니다. 궁수는 무한의 길 위에 있는 관역을 보고 그의 화살이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활을 구부린다. 삶의 목적은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법이 더 큰 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명은 위대한 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믿음과 신뢰를 키우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아갈 방향뿐이라는 것을 겸허히